자, 마지막으로, 정말, 국짐을 말아먹을 핵폭탄으로 등장한 우리 이 정우택 씨의 관련된 속보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먼저 기사 먼저 보고 얘기할게요. 네, 정우택에게 돈 봉투를 건넨 카페 사장이 보복이 두렵고 용기가 나지 않아 허위 진술을 했다며 돈 봉투를 돌려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. 그 카페 사장의 변호인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. 돈을 돌려받았다고 허위 진술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정우택 의원실 보좌관이 병원에 입원 중인 의료인을 찾아와서 회유했다며 당시 정 의원 보좌관이 그 기자를 연결해줘서 통화하게 됐고 다른 기자와는 접촉하지 마라, 자기들만 믿어라 라고 했다고까지 말했습니다. 이거 첼리스트한테 사람 붙여줄 때랑 비슷한 수법인 것 같기는 한데, 변호사가 갑자기 찾아오죠? 500만 원 받고 했다는 변호사가. 네,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. 자, 여기에서 중대한 지점을 좀 봐야 됩니다. 뭐냐면, 공천에서, 경선에서는 이겼다는 거죠. 즉, 경선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었어요. 근데 경선 자체를 해갖고 이길 수 있게, 경선하면 이기죠. 낙하산하고 붙었으니까. 검찰 출신이긴 하지만, 낙하산이라서 당연히 조국택의 무게감을 봤을 때 이겼을 건데, 왜 안 날리고 봐줬나는 거예요. 이 정우택을 네. 경선할 수 있게끔. 그거는 늘 얘기했지만 정우택이가 디올백을 들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. 근데도 불구하고 경선은 해갖고 후보가 됐는데 검찰 쪽에서 포기를 안 한 거예요. 즉 너는 지금 이 사건이 나와서 이게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고 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수사가 되면 당선이 돼도 이건 무효입니다. 네. 무조건 날아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깔끔하게 털래, 돈 쓰고 당선되고 난 다음에 쫓겨날래라고 두 번째 딜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 변호사는 검찰이 보낸 변호사다. 그렇죠. 결과적으로 입막음을 해갖고 건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디올백 수술을 끝낸 다음에 네. 물론 에르메스일 수도 있습니다. 파우치 받고 이만큼 해주진 않았을 거예요. 백을 받고 난 다음에 일단 경선 치르고 나온 애를 다시 조진 거야. 그러니까 아까 비례대표 2번, 3번 팔아먹는 거랑 똑같은 거지. 이거는 더 야하신데. 똑같은 거지. 이건 지역구니까. 그래서 야, 나 고니한테 백 줬는데, 물론 이거는 이제 제 뇌피셜인 거예요. 뇌피셜입니다, 네. 여러분. 뇌피셜입니다. 고니한테 백을 네. 줬을 수도 있고, 그 다음에, 성렬이한테 양주를 줬을 수도 있지만, 어찌됐거나 경선을 할 수 있게끔 살아남은 건 참 대단한 거예요. 그런데 이렇게 살려놨으면 안 건드려야 되잖아. 근데 또 건드리는 건 뭐냐? 입금은 1차적인 입금은 됐고 파란 쪽은 떼먹었으니까 이번엔 다리 한쪽 주면 안 잡아먹지로 2차로 또 이걸 갈구는 거예요. 그래서 네 스스로 내놓고 가. 그러면 그때는 전략공천으로 경선에 졌던 그 검찰 출신을 편안하게 꽂을 수 있다는 거지. 그럼 이제 지금 있는 상태에서 백 줬는데 나 이번에 또 이거 구속당했어요. 그러니까 아니 저는 경선까지만 책임지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?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다른 쪽하고 얘기를 하셔야죠라고 백을 편하게 국가기록물로 챙길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. 헐. 윤갑근 전 충북도당 위원장, 검사 출신. 그래서 결국은 이 자리는 윤곽근한테 가는 걸로 봐야 되는 거고, 과연 이제 이 컨트롤을 한동훈이 했냐, 아니면 윤곽근 개인이 무슨 라인을 통해서 했냐라는 건 모르겠지만, 지금 여기에 대한 영향력을 검찰이 뿌리고 있다라는 얘기는, 검찰에 대한 통제력이 분산이 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. 어쨌든 이 카페 사장은 돌려받은 적이 없고요. 오히려 지금 추가로 더 돈을 냈다라고 하면서 정우택 의원 사무실 앞 복도에서 200만 원 든 돈 봉투 줬고, 그다음에 또 차에다가 100만 원짜리 돈 봉투 든 메론 박스 실었고, 그다음에 보좌관한테 카페 야외 의자에 이제 100만 원 봉투 넣어가지고 다시 줬고, 그다음에 또 정우택 후원금 계좌로 또 300만 원 또 입금했다 이렇게 해가지고. 그러니까 돌려받아서 후원금 계좌로 넣었다는 게 아니라
여러 루트로 계속 다양하게 음. 꾸준히 받은 거예요. 양주 받고 책 받고 와. 추리닝 받고 했던 물론 정우택은 것처럼.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내가 보기엔 영수증하고 보냈던 사진,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받은 사람하고의 뭐 연락 관련된 증거들, 물리적 증거 다 확보하고 있을 겁니다, 검찰이. 이게 몇 년 된 사건인데, 1년이 넘게 있었던 사건인데, 이게 유지가 되겠어요? 중요한 건 이 카페 사장은 어떻게든 저 카페는 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. 정우택이 되지든, 정우택이 살든, 저 어. 카페는 살릴 수 있는,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그 결과만 보면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.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살짝 엮여있는 에피가 있어요.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 정우택의 돈봉투 얘기를 하면서 정우택이 단수공천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. 그 유세장에서. 그래서 허위사실로 고발하겠다고 지랄 연병을 해서 페이스북을 통해 갖고 미안합니다. 인정할게요. 당신 단수공천 경선하셨는지 내가 몰랐습니다. 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하고 했거든요. 근데 고소했어요. 근데 고소하면서 끝까지 이거를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그래서 나중에 이걸 갖고 또 허위사실 유포로 해갖고 또 선거법을 걸라고 지랄을 할 거예요. 네. 같은 지역구도 아닌데, 그리고 나중에 그에 대한 얘기로, 그에 대한 사과도 했는데도 불구하고, 이걸 나중에 또 빌미를 삼을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. 이게 정치는 하는 게 참 더러운 거예요. 이렇게 송 작가처럼 뇌피셜 있는 얘기 마음껏 해도, 못 건들잖아요. 근데 정치인은 참 이런 면에서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정우택 이 지역구에 정우택이 나가면 민주당은 그 노영민을 꺾은 이강일 후보가 나가게 됩니다. 그래서 정우택은 제가 보기에 에르메스만 날리고 줄을 잘못 잡아서 결국은 윤곽근한테 자리를 넘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데 이정일 국장의 전재산과 걸지 마세요. 걸 것도 없어요. 문희정의 월세 보증금을 걸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고요. 오늘 방송은 마무리 짓게요.